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혜인의 스타벅스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네, 거의 3주 만인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동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이라서 조금 독특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봤어요. 카페에서 한국인과 한국어로 대하는 듯한 컨셉의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평소 듣던 대로 한국어를 들어주시면 되세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카페 백색 소음도 제가 넣어봤어요. 잘 들리죠? 실제로 카페에서 한국어 대화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저와 한국어로 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특별히 제작해 봤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 조금 더 카페에서 한국어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꼭 이어폰을 착용하고 팟캐스트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테토남, 애견남, 이러한 신조어들이 한국에서 왜 생겨날까? 라는 주제로 50분 동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유명한 한국어 팟캐스트 채널에서 다룬 주제긴 하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테토남인지 애견남인지 정하라고 한다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사실 저는 신조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10년 전에는 혈액형으로 사람을 판별하고 2년 전에는 MBTI로 사람을 구별하더니 이제는 테토남, 애견남으로 사람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그냥 재미로 보면 재미로 그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약간 저에게는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제 자신을 굳이 테토남인가 애견남인가로 따진다면 애견남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테토녀인가요? 애견남인가요? 네, 오늘 이러한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재미있는 한국어 신조어에 대해서 50분 동안 이야기를 해볼 테니 중간에 물을 마셔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50분에서 1시간 팟캐스트를 진행하면 완전 에너지가 다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매우 특별하고 재미있는 주제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일단 테토남과 애견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어떤 뜻인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테토남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죄송합니다.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테스토스테론의 특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남성 유형을 의미합니다. 줄여서 이제 테토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리더십, 추진력, 현실 지향적 성향을 강조하며 연애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선호합니다. 좀 더 쉽게 해석한다면 테토남은 조금 나서는 걸 좋아하고 리더십 있게 여자를 지휘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공격성을 다소 보이고 논리적이기보다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견남은 어떨까요? 애견남은 에스트로겐이 높은 남성처럼 감수성이 뛰어나고 섬세하며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분위기를 풍기며 감성적인 대화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애견남들은 음악과 영화, 예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주제들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차분하고 섬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리여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외모에서도 귀여운 이미지를 풍기기도 하고 여자보다 더 이쁘게 생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동글동글한 모습을 하고 있는 순한 인상의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남성의 스타일이 좋은가요?
이성에 관심이 없다면 뭐 테토남, 애견남 이런 유행어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의외로 많은 여성분들께서 또 이러한 신조어들의 열광을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럼 저 혜인이는 테토녀를 좋아하느냐, 애견녀를 좋아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어떤 특성의 여자를 원한다기보다는 너무 테토녀 같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통 애견남들은 테토녀 같은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리더십 있고 자신을 확 휘어잡고 남자를 오히려 챙겨주거나 하는 모습에서 테토녀들을 좋아하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그런 점이 매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너무 공격적인 모습에서 조금 거리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좀 말을 이쁘게 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물론 테토녀들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조금 제가 소심해 보일지는 몰라도 너무 솔직한 면에서 무례함이 가끔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해서 테토녀처럼 너무 솔직하다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막 서슴없이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조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애견남으로서 조금 테토녀 같은 분들이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제가 그런 것이지 많은 애견남들은 또 테토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직설적인 화법에서 묘한 매력을 느끼는 거죠. 애견녀처럼 조금은 우유부단한 그런 면보다는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도 단순하게 에버랜드 가자, 스타벅스 가자, 죄송합니다.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가고 싶은 어떤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소신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제가 연애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예전에 만났던 여성분께서 테토녀 같은 이미지였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였었는데 그때는 저도 많이 어렸기 때문에 애견남 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많이 보였습니다. 항상 손님이나 직원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하는 저의 모습에서 그 여성분은 많은 답답함을 느끼셨나봐요.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면 해결을 직접 해주기도 하고 자신이 나서서 이 처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저는 또 매력을 느끼기도 했죠. 성격도 쿨하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분이. 다행히도 테토녀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성향도 아니었거니와 사귈 때도 싸운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건전한 연애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테토녀 플러스 애견녀가 섞여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뭐 테토녀, 애견녀 이런 신조어가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저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귀엽게 보이거나 한다면 이성으로 끌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뭔가 이 신조어를 알고 있는 상태라서 뭔가 색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애견녀 같은 여자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뭔가 보호 본능을 일으킬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떠한 결정을 잘 못하고 생각이 많은 스타일, 그렇지만 섬세하고 차분한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죠. 또한 애견 자체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대로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실행을 하는 모습에서 애견녀, 애견남들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테토와 비교를 한다면 테토는 너는 내가 휘어잡을게, 나만 믿어, 이런 스타일이라면 애견은 너랑 있어서 너무 좋아, 너도 좋지, 이렇게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
조금 다른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서로 단점도 명확합니다. 테토남 테토녀들은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싸울 때는 T의 성향이 많이 보이죠.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인이나 상대방을 위로할 때 위로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자칫 화를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침착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조심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밀어붙이는 성격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반면에 애견남 애견녀들은 답답한 모습이 많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행동보다는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성격, 행동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느낌이 강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신가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밀어붙이거나 그 일을 하루빨리 해결해야만 하는 성격인가요? 아니면 애견처럼 섬세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편인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접 행동으로 보이는 태토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침착한 애견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예인으로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테토녀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뭔가 대장부, 죄송합니다. 요즘은 대장부라는 그런 약간 옛날 단어는 잘 쓰지 않는데 저도 모르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요. 요즘에 대장부, 여전사 이런 단어를 쓰면 늙은이 취급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사용하겠습니다. 여전사 같은 느낌이 엄청 강하죠. 외모에서 벌써 나 테토라고 적혀있는 느낌의 연예인만 제가 일단 선정해봤습니다. 일단 여성분부터 이효리라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이면서 예능에도 자주 나오는 여성분인데요. 대화 방식도 굉장히 솔직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 서슴없이 남자 동료들에게 굉장히 터프한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저 질문은 정말 실례일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은 질문도 이 이효리라는 여성 연예인은 실제로 막 질문을 던지거나 아주 털털하고 쿨하고 성격이 다소 센 편이기도 하죠. 그 질문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효리의 매운맛 토크라고 검색하면 남자 연예인들과 막 무섭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청하시면 아마 궁금증이 풀리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소 질문의 수위가 높아요. 자칫하면 무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워낙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이다 보니 남들에게는 카리스마 있고 그저 멋있는 언니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반대로 무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쿨하게 답변을 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기도 합니다. 또한 외모에서도 마냥 이쁜 것이 아닌 테토스러운 이미지, 눈 화장을 강하게 하거나 다소 강한 인상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다른 연예인을 한 명 더 찾아볼까요? 제가 요즘 아이돌 연예인을 그다지 몰라서 누구를 또 선정해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또 K-팝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카리나는 다들 아시나요? 성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평소 미디어에서 보는 카리나의 성격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솔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외모로만 봤을 때는 테토녀의 이미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화장법은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런 테토녀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유심히 보니까 입술 색깔이 자주 바뀌세요. 진한색, 연한색, 다양하게 스타일 커버가 가능하죠.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면 변신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패션이나 스타일 자체를 자주 바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다음은 테토남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바로 덱스라는 인플루언서인데요. 원래는 UDT라는 군인이셨고 지금은 게임기가 많은 유명인으로 바뀌었죠. 성격 자체가 매우 쿨하고 테토남의 정석이라고 할 만큼 터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테팸이라고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테토남의 이미지도 보이지만 뭔가 테페 섹시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눈매가 다소 사나워 보이지만 누구보다 여성에게는 젠틀하고 또한 어떠한 미션이 있을 때 진취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특전사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남성들과의 힘 대결에서도 매번 우위를 선점하는데 그런 점이 또 여성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연예인을 한 명 꼽자면 최민수라는 아저씨 배우가 있어요. 왠지 그 90년대의 덱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터프하고 남성스러운 느낌이 강하죠. 왠지 길에서 마주치면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볼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성격도 터프하고 남성적입니다. 또한 굉장히 유머러스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예인 중 하나인데요. 이분의 좀 매력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아내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조금 거친 겉모습과는 달리 아내에게는 순한 양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듯 테토와 에겐으로 사람을 나누기도 하죠. 한국에서 특별히 이러한 신조어들이 유행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뭘까요? 커뮤니티 활성화가 매우 활발하다 보니까 테페남, 너드남, 에겐남, 에겐녀, 테토남 이러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신조어들이 예전부터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짧고 웃긴 밈이 생기면 유행으로 쉽게 퍼지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자칫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 신조어도 많이들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형태의 신조어 한남,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한국 여자를 비하하는 신조어인 한여. 이제는 안 좋은 뜻인지도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사용하는 거죠. 아, 이게 한국 여자를 줄여서 한여라고 하는 거구나. 한국 남자를 또 줄여서 한남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듯 안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신조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채팅에서 외국인 친구와 대화를 하던 도중 너는 너무 너드남 같다, 뭔가 매력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대충 저 신조어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공부, 게임, 특정 취미 등에 깊게 빠져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제가 사회성이 좀 부족해 보이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저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또한 귀엽고 진지한 느낌이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고 소심해 보여도 관심 분야에서는 엄청난 지식을 발휘한 남자, 그것을 너드남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이 먹고 너드남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또 인터넷에 이런 것에 풍자한 영상도 많은 것 같아요. 상상 너드남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생긴 남자가 잘 꾸밀 줄 모르고 안경을 쓰고 무뚝뚝하고 여자에 관심이 없고 공부만 할 것 같은 남자,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상상 너드남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현실 너드남,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클래스에서 인기도 없고 공부는 잘하지만 어리숙한 남자,
귀여운 구석은 있는데 인기 없는 남자. 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의아한 그런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질문이 조금 이상한데 너 애견녀 같아. 너 테토녀 같아. 너는 귀여운데 소심하고 나에게 기대는 것을 좋아하고 때로는 잘 삐져. 그래서 너는 애견녀. 너는 이쁘고 당돌하고 저돌적이고 때로는 거친 매력이 있어. 너 테토녀. 30대인 제가 참 이런 이야기들의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다루면서도 오글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갑자기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러한 신조어들이 있었나 마냥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90년대 초반 시티팝 감성이 물씬 풍기는 그런 시대죠. 이때는 한국에서 오렌지족이라는 것이 유행했어요. 강남 부유층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 강남클럽,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분들 대부분이 집안이 부자이거나 차를 몰고 다니거나, 그때 90년대에는 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부자였거든요. 강남 거리를 활보하면서 돈을 쓰고 다니는, 유행에 민감하고 패션 센스도 남다른 사람들을 오렌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저는 많이 어린 나이였었기 때문에 이 형 누나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면서도 자유분방해 보인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좋은 것은 거리에서 담배도 많이 피고 좀 테토남처럼 거치신 분들은 막 여성들에게 헌팅도 서슴없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린 제가 봐도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오렌지족이라고 말하는 영상 같은 게 한국 유튜브 영상으로 최근에 떠돌아다니는데요. 그 특유의 아날로그 같은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세기말 감성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이 아닌 예전에 플립폰, 폴더폰을 사용하거나 했었던 시절, 그때 당시에는 많이 대중들에게 욕을 먹었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다른 색다른 맛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오렌지족이랑 비슷한 신조어가 또 있었는데 X세대라는 신조어였어요. 이 신조어 또한 90년대에 크게 유행했던 신조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강조하며 권위적인 사회적 질서를 벗어나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저희가 X세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MG라는 이 유행어가 정말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때 한창 패션도 힙합 바지에 좀 심하신 분들은 일본 특유의 그 갸루 화장을 하거나 많이 패션에서 많이 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 다나카라는 일본 호스트를 막 따라하면서 개그를 보여주는 그 다나카라는 분이 다시 이 갸루 화장을 유행시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으신 분인데 진짜 매력 있으신 분이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일본 문화에 조금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추천드리진 않는데 예전 그 밀레니엄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조금 제가 봐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무튼 X세대라는 그 신조어도 이 오렌지족이라는 말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도 정말 많은 신조어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자꾸 더 신조어가 더욱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신조어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좋은 뜻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신조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고 싶지 않아도 커뮤니티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유튜브 영상 댓글이나 미디어에서도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토남, 에겐남 이러한 말들은 그나마 유머스럽게 표현한 신조어지만 이러한 신조어들을 나이가 많으신 5, 60대 어른들에게 테토남, 에겐녀 이러면 갸우뚱 하거든요. 어른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나, 요즘 세대들은 참 특이한 단어를 쓰는구나,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신조어를 공부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0년 전만 해도 혈액형별 성격이 굉장히 한국에서 유행을 했어요. 저는 A형인데 A형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성격이 배려심이 많다. 근데 단점은 소심하고 걱정이 많고 결정이 다소 느리다. 뭔가 자신이 A형이면 살짝 내가 진짜 소심한가?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생각해보면 소심한 면이 많거든요. B형은 다소 자유롭고 개성이 강하고 감정의 표현이 솔직하고, 근데 단점은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한때 B형 남자들이 뭔가 차가운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살짝 나쁜 남자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정확히 그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B형 남자들이 인기가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유행에 참 민감한 국가의 특성이죠. O형은 성격이 좋고 둥글둥글하고 사교성이 뛰어나다. AB형은 살짝 사이코 같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AB형 친구들을 놀리기도 하고, 너 성격이 이상하대, 너 알고 있냐? 그러면 실제로 AB형들은 답변을 좀 특이하게 하거든요. 뭔가 그럴싸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 혈액형별 성격 이야기는 특별히 아시아권인 한국, 일본에서만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의 테토남, 에겐남 이런 비슷한 느낌의 성격 테스트인 거죠. 일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혈액형별 운세 책도 나오기도 하고, 휴대폰 앱에서도 혈액형별 운세 MBTI, 운세 이런 것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보편적으로 나오는 그런 성격 테스트거든요. 운세를 봐서 자신의 미래를 점친다든지 그런 유형의. 근데 제일 처음에 이게 일본에서 나왔었나봐요. 그래서 여전히 MBTI는 인기가 많죠. 최근에 모지란 어플을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 다양한 글로벌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데, 거기서도 한 폴란드 친구에게 너 MBTI 뭐야? 라고 물어보니 그게 뭐냐는 식으로 다시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MBTI는 한국에서만 인기가 많은 거구나. 자신들의 국가에는 조디악 사인이라고, 별자리죠. 별자리에 따라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유형의 스타일인지 판별을 하는 테스트는 있는데, MBTI는 얘네들한테 생소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대부분 자신의 MBTI를 또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외국인 친구들 보면 참 귀엽다는 생각도 들고, 한국 문화를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분들의 똑같은 특징이 있다면 채팅 카테고리에 한국어, K-POP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채팅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다른 신조어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킹 받는다 라는 말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에 킹을 받는다고 하길래 저게 대체 무슨 말이지?
왕을 받는다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앞에 킹이라는 영어를 붙여 킹 받는다, 정말 열이 받는다 이런 뜻이죠. 주위의 친구들이 이상한 농담을 하거나 어떠한 짜증나거나 열받는 상황이 본인에게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신조어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어린 분들은 열받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킹 받는다 이런 신조어를 엄청 많이 사용하세요. 저번에 제가 간상이 가학이다 라는 유행어에 대해서 이야기 주제를 다뤘었는데 이 킹 받는다 라는 말도 엄청 진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모치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귀여운 뜻이죠. 당연하다의 당, 모든의 모, 치킨의 치, 이 세 가지 글자를 줄여서 당모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신조어거든요. 오늘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뭔가 귀엽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세 번째, 스불제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저희 한국에서는 어떤 특정 단어 앞에 글자를 빼고 줄여서 만든 신조어들이 대부분이라서 추측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 말 그대로 자업자득이라는 뜻이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친구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돈을 뜯고 막 괴롭히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죄를 많이 지어서 제가 감옥에 가게 돼요. 이럴 때 사용하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얘가 극단적이었나? 아무튼 어떠한 성격이 안 좋거나 악당 같은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아니면 자신이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참사들에 대해 이런 신조어를 쓰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만만잘부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발음도 이상한데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라는 문장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저희 보통 외국인 친구들 가끔 미국 친구들은 줄여서 쓰는 영어가 엄청 많던데 How about you를 줄여서 HBU라고 쓰든지 뭔가 저희 한국의 줄임말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만만잘부도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귀여운 신조어들도 참 많죠. 요즘에는 이런 신조어를 모르면 참 어린 분들하고 가까워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 조카가 지금 10살인데 신조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뭐 삼촌은 애견스럽네, 삼촌 정말 나를 킹받게 해. 뭐 아직 어려서 귀엽게 보이긴 한데 뭔가 30, 40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킹받는다, 애견스럽다 이러면 정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조어도 나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저희 조카가 사용하는 것은 좀 귀엽게 보이지만 좀 나이 많은 어른들이 사용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특별히 이런 신조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신조어 이야기에서도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조금 엉뚱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길게 대화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요. 뭐든 짧게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신조어가 아주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앞서 사용했던 만만잘부,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데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를 만만잘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들은 입장에서는 좀 버릇없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랑 대화가 하기 싫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제가 이것을 똑같이 미국인 친구들에게도 느꼈거든요. 아자르나 여러가지 글로벌 채팅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인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라면 길게 채팅을 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한국인에게 특별히
또 많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제가 예를 들었었죠. 온라인 모바일 환경의 발달이 이 신조어를 양성한다고 앞서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 네이트판, 인스타 이런 SNS에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는 정말 신조어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될 정도예요. 이들은 트렌디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조어들이 하나의 밈으로 양산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서로 뭉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것이 커뮤니티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돼요. 워낙에 자신이 백수거나 소속감이 없다 보니 온라인 세상에 푹 빠져서 마치 자신이 온라인 게임 속 주인공이 된 마냥, 캐릭터가 된 마냥 이 신조어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언행이 거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익명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필터 없이 그대로 욕을 댓글로 적거나 비속어나 안 좋은 신조어를 적기도 하죠. 보통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남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만만잘부나 킹 받는다 이러한 줄임말이나 신조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미지가 좋게 볼 수만은 없거든요. 말하는 것에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격이 떨어지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 정체성과 놀이문화, 즉 같이 공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신조어가 뭔가 암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커뮤니티 자체에서 이런 놀이들이 굉장히 재밌나 봐요. 대부분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심지어 30, 40대 분들도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하죠. 서로 건전하게 커뮤니티를 이용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혼자서 집을 꾸미거나 할 때 사용하는 셀프 인테리어라는 말이 있는데, 셀프 테리어로 줄여서 말하거나 다이어트 아이템을 다이템으로 줄여서 말하거나 이러한 신조어 줄임말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무한대로 생성이 가능한 것이 이 줄임말이거든요. 순수 한글이 아닌 안 좋은 것인지 알면서도 쓰게 되는 것이 유행어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요즘 공중파 방송에서도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대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방송에서도 개방적으로 바뀌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 테토남, 테토녀, 애견남, 애견녀 같은 신조어 정도는 귀엽게 사용하기에 딱 좋은 그런 유행어입니다. 최근에 소개팅 자리에서도 자신의 MBTI나 이런 테토녀, 애견녀 같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소개팅 자리는 워낙 예의를 차려야 되는 자리이고 너무 신조어를 남발하게 되면 딱 티가 나거든요. 아, 커뮤니티나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구나 라는 인상이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혹시 애견녀세요? 테토녀세요? 이런 질문도 뭔가 어색하고 많이 이상하다는 거죠. 장소에 따라서 또 구별을 할 줄 아는 그런 센스 정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연락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음악을 듣는 취향에서도 이 테토녀, 애견녀가 나눠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워낙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다지 친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음악 취향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진짜 테토녀 같은 애들은 경쾌한 EDM 음악이나 하드코어, 락밴드 음악 이런 조금 거친 취향의 음악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 테토 같은 분위기에 따라 음악 취향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좀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또 특별히 조금 애견스러운 소심해 보이는 여성 친구들은 잔잔한 음악이나 피아노 음악,
클래식 이런 조용조용한 음악을 또 좋아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분위기에 따라 이 테토스러움, 에겐스러움이 묻어나 있어요. 저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좋아하는데 제 생각은 나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조금 20대 초반 나이가 많이 어렸을 때는 저도 시끄러운 음악만 매일 들었던 기억이 나요. 특별히 성격이 테토남 같은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그때 한창 서태지라는 한국 가수가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굉장히 하드코어한 음악의 장르를 다루시는 분인데 지금은 저도 30대가 나이에 들었고 하드코어나 빠른 음악을 점차 안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이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터프한 테토남이라도 에겐으로 바뀔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격 또한 약간 에겐스럽게 유해지죠. 그래서 뮤지션들 중에서도 뭐 신입 그룹 초반에는 조금 거친 음악을 하다가 발라드로 빠지거나 뭐 하는 뮤지션들도 간혹 있는데 갑자기 주제가 음악으로 빠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테토 에겐으로 나누기에는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야, 너 오늘 좀 자신감 없어 보이니까 너 에겐 해라. 야, 오늘 뭔가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너 테토. 이렇게 단정 짓기에도 어색한 부분이 많기도 하고 성격 판단에 대한 오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테토스러운 성격이 저는 정말 부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생각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거든요. 저 같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선택 장애나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우유부단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아주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더 자주 그러한 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과거에 이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테토남처럼 실행으로 옮겼다면 그 여성분이 날 좋아하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이 처리를 했다면 상사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제 자신은 애견남 같은 이미지가 많이 묻어나 있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테토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신조어를 자주 사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테토남이 되고 싶어 라고 외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오글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은 커플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애견녀와 애견남이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해보니까 너무 귀여운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섬세하면서 서로 조용하게 잘 챙겨주는 모습이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서로 답답할 것 같다. 뭔가 딱 나서서 리더를 하는 느낌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도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테토남, 테토녀끼리 만나게 된다면 충돌하는 부분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정작 놀 때는 정말 화끈하게 놀거나 어떤 운동이나 큰 이벤트 행사들을 같이 즐길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 주변에는 당연히 없지만 드라마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실제로 그러한 커플들이 있어요.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테토 같은 느낌의 커플들이 많거든요. 영상을 보면 서로 거치게 싸워서 실제로 이혼을 하거나 정말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토라는 신조어를 빼고 생각해도 뭔가 서로 맞지 않는, 서로 너무 거친 성격이나 직설적인 비슷한 느낌의 이성을 만나면 오히려 충돌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커플이라면 아무래도 여자가 에겐, 남자가 테토, 딱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좋아 보이는
궁합이 잘 맞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유형의 여자를 만나야 될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에겐을 선택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테토도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에겐도 귀여운 면이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또 선택 장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에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를 시작했을 때는 조금 이야기가 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주제가 생각보다 많이 흥미롭습니다. 남녀 사이의 수다를 떨기에는 이런 심리 테스트 같은 주제가 생각보다 재미있죠. 남을 평가하기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안주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팟캐스트를 주제를 다루다 보면 저 또한 이 신조어에 막 심취해서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신조어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제로 다루기에는 정말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쵸? 이 주제를 한 4, 5개월 전부터 다룬 유튜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고 유튜버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한번 조용히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신가요? 조금 새로운 시도의 영상을 업로드 해봤는데 카페에서 한국어로 대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을 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영상 업로드가 좀 뜸하긴 한데 가끔씩 이러한 긴 시간의 한국어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정리한다면 테토 에겐 이러한 신조어가 양산이 되는 것은 한국인의 빠른 문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되는 유행어들, 그리고 MZ세대에서만 사용하는 신조어, 적당한 유머 감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한국인이 특별히 많이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저에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네, 오늘은 한국의 신조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혜인이었습니다. The steam rises slow like a lover's sigh, a swirl of clouds in a coffee sky, your hand on the mug, warm like the sun, in this cafe for two, where the day's just begun. Oh, coffee and you, a perfect brew. The morning's melody, simple and true. With every sip, the world feels new. Oh, coffee and you, coffee and you. A chatter of spoons, the hum of the air, the scent of espresso curls everywhere. We speak in whispers, soft and low, in the rhythm of jazz, where time moves slow. Foam hearts in a cup, your smile to match, the warmth of your gaze, a perfect catch. Each note of your laugh, a bebop tune, dancing in sync with the afternoon. Oh, coffee and you, a perfect brew. The morning's melody, simple